아마도 여기 이렇게 텍스트가 뜨겠지만 그 텍스트보다는 그냥 제 생각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도시 넥스트 시티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기획가라고 하는 게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 합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살고 있고 의정부 시민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영국 버밍엄 대학교 아주대학에서 행정학 그리고 도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고시 35회 92년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보면서 여러 공직 경험들을 겪으면서 도시에 대해서 생각했고 행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현재로는 도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넥스트 시티 포럼이라고 만들어서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책도 써내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 기획가로서 갖고 있는 늘 화두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도시가 어떻게 담아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도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도시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담기 위해서 제가 넥스트 시티라고 하는 책을 담아봤습니다. 도시를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었던,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많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서였습니다. 우리 도시 그리고 우리 사회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0명대 출산, 저출산에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화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우리가 사는 지구가 지금의 기후가 그대로 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급속하게 변화간다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마도 65% 이상이 지금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직업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구의 변화라든지 생태환경, 사회경제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 도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시에 집착하고 도시라고 하는 문제를 부각시키게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개인이 스스로 극복해 가기보다는 도시가 환경, 건강, 일자리 등 모든 부분들에서 총체적으로 뒷받침하고 바꿔갈 수 있는 기본 인프라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벌써 2년 가까이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도시의 모습은 어떤가요? 저는 대한민국 도시 다녀보면 비슷한 도시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느껴집니다. 제가 외국에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디를 다녀볼 때 제 발길이 닿는 데는 획일화된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경제적인 효율에 집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게 자동차 중심의 사회 구조가 이미 다 바뀌어 버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시 간, 세대 간, 계층 간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감하는 분들 참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넥스트 시티라고 하는 그러면 어떤 주제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도시를 원할까? 그리고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미래 세대가 살기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서 10가지 주제를 택했습니다. 첫 번째, 걷고 싶은 도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걷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요즘도 매일 5시 반 내지 6시 되면 꼭 집을 나가서 2시간 가까이 걷습니다. 걷는 것이 주는 제가 느끼게 되는
삶의 풍요로움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걷는 것을 통해서 얻는 도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걷는 도시가 좋을까? 왜냐하면 도시가 걷기 좋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건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컴팩트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 내 일상 속에서 15분 내지 20분 정도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걷는데 역시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중심이어서 인도를 가면서도 불안해할 때가 느끼고요. 특히 이면도로를 가게 되면 자동차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이미 주차장화돼 버린 곳이 많고 안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걷는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걸을 때 보면 아직까지도 보행 약자들이 걷기에 불편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미 없는 단차들을 많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그 단차에 표시가 없어서 헛디디게 되는 경우가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즐겁지 않으면 걷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 속에서 역사와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느껴질 때 저는 걷고 싶은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도시 제목을 하나 뽑아놨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향하는 도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한꺼번에 갖춰져야지만 되어지는 도시라서 걷고 싶은 도시를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물론 제가 걷는 거 좋아해서 그 역할도 큽니다. 그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감대 폭을 넓혀가는 속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그것이 집행되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생태도시를 뽑았습니다. 아마 생태적인 위기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2020년대 세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모두 한 10개 정도를 뽑아 놓은 가운데 보니까 그 중에 상위 1번부터 5번은 환경오염의 문제더라고요. 전 세계 미세먼지가 심각한 도시 100개를 뽑았는데 우리 도시가 무려 44개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실제 우리가 미세먼지에 그렇게 심각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또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많이 씁니다. 일본보다는 한 1인당 2배 이상 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결국은 빠른 산업화 도시화돼 가면서 뒤따라가서 해결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꿈, 결국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공부를 하면서 외국에서 앞선 도시들을 한번 조사들을 해봤습니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라든지 환경 친화적인 운동수단을, 교통수단을 택하고 걷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팽창적인 측면이 아니고 적정한 규모의 도시가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 시설물이 생기는 것 못지않게 생태환경, 공원 등의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생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도시 구성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느끼고 참여하는 것이 핵심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디자인 도시를 세 번째로 뽑았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 도시를 보면서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먼저 해봤습니다. 저는 디자인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자인 예쁘게 하는 거 아니냐? 또 디자인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또 디자인은 뭘 좀 자꾸 더해서 시설을 만드는 거 아니냐? 디자인 하드웨어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출발해 보고 싶었습니다. 디자인은 예쁘게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돈이 많이 든다기보다는 사실은 돈을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디자인은 더하기보다는 무언가를
빼는 것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고치는,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가는 데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도시의 모습 사실 좀 보기에 아쉬운 면들이 많습니다. 우선 뭐 자동차가 우선 어지러운 간판, 그 다음에 도심이 간해지는 각종 시설물 등등 빼기보다는 더하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도시시설물들 너무나 많이 보여집니다. 좋은 그러면 디자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역시 우리들 인식이 사람과 생태 중심으로 더 편하고 더 안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전환과 디자인에 대해서 행정 개념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우리의 지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네 번째로 뽑았습니다. 세계 유일의 0명대 아이를 낳는 국가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아이를 낳는 저출산의 문제가 삶의 재고를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정책 목표로서 해결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온 것은 아니었나라고 하는 반성들을 하게 됩니다. 출산율이 1명대에 들어갔을 때 제 기억에는 1984년도인데 그때쯤에 정책을 인구를 유지 정책 혹은 안정화 정책으로 갔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는 이미 0점대에 가까워서 200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한 15년 동안 180조 정도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느끼기에 우리 저출산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 정책은 성공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기 좋은 도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무엇보다 국가 정책 목표가 아니고 개인의 삶 자체가 행복하고 충실하도록 하는 인프라를 갖춤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일과 여가가 양립할 수 없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아이를 어딘가에 맡기고 싶어도 제대로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담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고는 어렵겠다라고 싶어서 이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문화도시입니다. 아마 문화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크기를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화가 없는 삶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우리 삶은 노동만 남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삶의 풍요로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되고 우리 삶도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유럽 사회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가 경쟁력을 상실해서 황폐화되고 그리고 오염된 것을 슬럼화된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론을 찾다가 그 문화를 살려서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을 적용을 하고 나서 얻게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거기에서 생겨지는 일자리 또한 결국은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문화도시를 강조하고 살펴보게 된 것은 역시 우리 도시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더욱 절감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 행정부지사로 근무를 하면서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는데 경기도에서도 저 벽지에 있는 지역에 가게 되면 미술관은 고사하고 영화관조차도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도시 모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그 시스템 같은 부분들 많이 취약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 도시들 우리도 들여다보면 우리도 깊은
긴 역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의 경쟁 있는 자산으로, 매력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서 6가지 과제를 다 나열하면 이 채널 돌릴 것 같아요.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